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히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락커룸. 매주 목요일은 진보편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예, 민주진영의 JYP 박진영 부원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뉴스가 굉장히 많네요. 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굉장히 많은데, 자, 먼저 국민의힘이 2030 쓴소리 특위가 출범했습니다. 2030 쓴소리 특위. 예, 장노혁 대표가 현장에 참석해서 그 진정한 쇄신과 변화는 불편한 진실과 쓴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작 당내 중진대 쓴소리는 안 듣고 있습니다. 자, 일단 조영 의원이 결국 등판을 했는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던 대통령에 대해서 폭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계엄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야당 대표를 전혀 만나지 않은 상태로 정치를 해온 일, 그 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 계엄은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해야 하는데 군사상의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선관이나 국회에 관해서는 권한도 없는데 한 것이 좀 명백히 잘못됐죠. 지금처럼 윤의계인 냄새가 나는 그런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예, 자, 내용은 주호영 국회의장이 말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6선의 최다선 의원이 말한 내용, 민주당의 한 말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늦었죠. 아, 늦었어요? 진작에 하셨어야 됩니다. 진작에. 그래서 뭐 틀린 말은 아니고, 근데 반향을 일으키려면 시기하고 이런 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네. 지금은 많이 늦은 감이 사실 있어요. 아. 이제까지 조용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뭐 왜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늦었다라 하더라도 뭐 이 말이 뭐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뭐 반향을 일으킬 것 같긴 한데 네. 뭔가 크게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호영 의원이라면 어쩌면 TK의 숨은 실세라 표현은 좀 그렇지만 6선이니까 드러난 실세죠. 실세죠, 국회 실세. 부의장. 예. 실세인데 뭔가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발언을 한 건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윤한홍 의원도 이제 그 예, 맥락에 찐윤.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 경남의 윤한홍, 그렇죠. TK의 주호영. 주호영.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건지는 이제 봐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상황을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경남의 김태호 의원도 말도 했고. 네. 자,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은. 보수의 주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 그렇게 보이고요. 때는 늦었죠. 아. 윤석열을 제어한다거나 예. 윤석열과 조기 단절하는 것에서는 늦었습니다만은 차기의 당권, 예. 그다음에 보수 재편을 주도권을 잡는 경쟁에는 이제 한 발 앞서가는 거죠. 아하. 저는 그 12.3 내란 이후에 예. 윤석열 탄핵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한동훈계보다 영남 중진들이 탄핵에 찬성 많이 했다라는 이제 전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분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달을 전후로 해서 윤석열의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이제 이 지도부가 아마 흔들릴 겁니다. 어허. 그때 장동혁도 아닌 한동훈도 아닌 원래 주류들이 우리가 당 접수할게라는 흐름 만들 것 같아요. 어허. 그 시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좀 빨랐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상황은 늦어요. 늦었다. 저는 이러면 장동혁을 이길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못 이겨요. 아직까지 몇몇 의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힘을 다 모아야 됩니다. 이른바 친한계들, 예. 한동훈 전 대표 비롯해서 아하. 그런 움직임도 아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뭐 말씀으로 들리지 이게 큰 어떤 움직임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이제 더 봐야 되겠지만 연말까지 아직까지는 그래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제 인유한 의원 비례대표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분이 이제 사퇴를 했어요. 의원직 사퇴를. 이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과는 딱 없었기 때문에 뭐 치졸한 도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뜬금이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발언 자체가 뭐 맥락상 예. 윤석열의 그런 것들을 비판을 했고 작년 12월 3일부터 근데 계속 동조했어요 발언이. 그렇죠. 그러다가 1년 득 지나니 갑자기 사퇴를 제가 이게 왜 사퇴를 하지 저분이 1년 반 지나가지고 네. 그 멘트도 뭐 크게 와닿지 않고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행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동, 메시지하고 그게 맞아떨어져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지지자들이. 근데 이제껏 이렇게 행동해놓고 갑자기 안 한다고? 그냥 지쳤나?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기 싫었나? 아니요.
밤에 이제 낮에 뭐 나가서 농성하는 거 장외 좀 집회. 하기 싫은가 저게 하기 싫은가 아.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든다니까요. 아. 그게 그 맥락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 계속 이렇게 왔는데 더 이상 갑자기? 안 되니까 나 의원직 안 하겠다 하면 맥락이 맞구나 되는데 아. 안 그러다가 갑자기 안 한다 그러니까 장애 농성 같은 거 하기 추워서 하기 싫은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갑자기 추워서. 예,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죄송하지만. 들어요. 좀 동의가 되네요. 동의가 되네. 정치가 아무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나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 이분 윤석열이 대통령 안 됐으면 못 정치권에 따랐죠. 나왔겠습니까? 못 따랐죠. 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원래 있던 거로 돌아가시면 된다. 다만 더 반성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본인 반성부터 먼저 해야 돼요. 찐윤이잖아요. 그렇죠. 윤한홍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대표 앞에서 똥 묻은 뭐 겸 묻은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윤석열에 황금 묻은 사람입니까? 윤석열 데리고 온 어휴. 사람이 누굽니까? 어휴, 우리 씨. 기억합니다. 윤한홍, 이철규, 장제원, 그렇죠. 권성동 아. 이분들이 제일 먼저 크게 반성해야 되고 정계은퇴 해서 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반성한답시고 자신의 과거를 적당히 묻어버리고 갑자기 뭐 어디 개혁적인 폐쇄전환. 것처럼 하는데 아하. 이거 다 처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윤한홍 의원은 또 오늘 오전인가요? 이제 다른 그 시사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본인이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좀 쓴소리 비슷한 걸 했었었는데 한 10분 동안 욕 먹었다. 그 본인이 인생에서 들었던 욕 중에 가장 심각한 욕을 10분 동안 들었다. 그럼 그때 밖에 그때 언론에 나와서 얘기했어야죠. 이야기했어야죠. 그때 말이에요. 그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그날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한판 승부에 딱 제보했으면 바로 바로 우리가 와가지고 아침에 와가 한방송 저녁이죠. 아, 저녁. 저녁에 와서 바로 얘기했으면 얘기해야죠. 우리가 확 키워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윤한홍을 그 윤석열이 현장에서 뭐 어떻게 즉결 처분할 거면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한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령에 뭐 반대했다고요? 반대했으면 그날 바로 윤석열 앞에서 대통령님 재정신입니까? 저 국무총리 못하겠습니다. 사표 딱 내고 그럼 되죠. 바로 여기 한판승부 나와가지고 제보했으면은 한판 승부가 영대죠. 핵심이죠, 영대죠.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목숨이 이탈없습니까 옛날처럼? 옛날 조선시대면 통촉할 주시하면 목을 베버리거든요. 참수. 참아라 이러잖아요. 참하라. 요즘은 그렇죠. 참은 안 해요. 그 일만 안 하면 돼요. 뭐 죽이진 않잖아요. 그래. 안 하면 그만이에요. 유역 그 감찰관 이거 법무부가- 안 했잖아요. 바로 사표. 안 하면 그만 뭐 안 한다고 해가 뭐 발을 목을 자릅니까? 아무것도 전부 다 아니잖아요. 비겁한 사람들의 기차 떠난 뒤에 손 들고 있는 제 거예요. 말이 그 말입니다. 아, 뭐 조선시대 아무것도 없다. 같으면 진짜 그 선비들이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분들. 그렇죠. 전하. 전하 통촉하여 주시고 저놈을 참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무서운 근데 얘기인데. 옛날에는 예, 참아만 그냥 그만두면 돼. 그러면 변호사 하면 돼요. 뭐 변호사 할 사람은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네. 안 하면 그만인데 자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뭔가 더 누릴 수 있는 것을 그 지금 와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의로운 척하지 마라. 이상합니다. 아, 그렇죠. 아니 김상욱 의원 빼고는 전부 다 그런 말할 자격 없어요. 아,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쓴소리 들어요. 듣는 장동혁 당대표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 갈 길이 간다는 의지이신지. 내부 총질하지 마라. 아, 그리고 민주당의 팔딱법을 저지하겠다. 장외 투쟁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또 나름대로의 계획과 스케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스케줄이 있으실지. 정당 대표는 예. 정당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네. 왜 개인 장동혁의 계획이 있습니까? 아하. 이런 사람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 2월 달에 윤석열 1심 선고 2월 초. 2월 달에 유죄 나오면 예. 그때 가서 윤석열 절연하고 난 그때 중도로 돌 거야. 아하. 그 전에는 친윤들 데리고 아스팔트 나가서 나의 핵심 세력을 모을 거야. 아. 그래야지 나도 대권 주자가 되고 한동훈 쳐낼 수 있어. 이런 자기만의 정치 계획에 자기만의 정치 일정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할 때 전 장동혁 대표가 되면 뭔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예.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뭐 약간의 기대도 있었고 예.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긴 했는데 기대를 했었으나 지금 보면 그런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 정치만 그냥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문제는 그 장동혁 대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 또 안 돼요, 국민의힘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당 대표를 없애려고 하면 최고위를 뭐 무너뜨리든가 해야 되는데 김민수 최고라든지 김재원 최고 구성 자체가 저는 깨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진영에서 그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그걸 또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아하,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장동혁 당대표 대여 투쟁을 하는 와중에 또 당무감사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로 또 친한계 갈등이 커지는 상태죠. 이 김종혁 전 최고 관련해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자료 내출했다고 하는데 또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그런 발표도 분들 보셨죠?
다 봤죠. 한동훈 대표 큰일 났는 것 아, 같은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그냥 그리고 이렇게 뭐 했으면 했다 이러고 뭐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가족인 것 같지만 유감입니다. 아 이거를 뭐 그냥 이런 이렇게 거. 가다가 결국은 키는 당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만약에 도용을 하거나 했으면 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아, 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에 본인이 아닌데 남의 거 갖고 와가지고 막 글 쓰고 한 거잖아요. 하기는 지금 아마 됐을 것 같아요. IP 보면 IP가 한국인데 미국에서 썼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아하. 당에서 고발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 따님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데 그 따님의 아이디로 한국에서 도곡동에서 썼다.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맞잖아요. IP 인터넷 IP는 한국이다. 그러면 안 그럼 그 맞잖아요. 아이들 누군가 썼다. 뭐 강남구 이런 거- 병으로 다 돼 있던데. 아하. 그러면 뭐 그 장동혁 대표도 판사잖아요. 그렇죠. 우리 박지훈 변호사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건 정치적으로 음. 사실 속된 표현은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법률적으로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둘 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아. 근데 보면은 한동훈 대표도 참 없어 보인다. 속된 표현으로 그런 게 그 당시 당 대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자르십시오, 뭐 어떻게 하십시오 해야 되잖아요. 그거 못 하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집에 가서 혼자 몇 명 동원해가지고 몰래 숨어서 했다는 이야기잖아. 이거 얼마나 그 부끄러운 글도 정치인입니까? 과관이에요. 본인은 뭐 칼럼이나 사설을 인용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사실 보면요. 제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관입니다. 그 글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예, 예. 곧 확인될 거란 말이에요. 예.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거기에다가 이 범죄가 될 수가 있고요. 계속 지금 친한계 쪽에서는 뭐 여기 한판승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 와가지고 뭐 익명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썼으면 썼고 안 썼으면 안 썼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범죄가 되고 안 되고 이 상황인데 익명성이 정당법에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아, 그냥 본인이 유감이다. 이 저는 가족들이 제가 한 것 만약 같다. 이런 일이 하고 빠졌다. 딱 끝나는 거 글을 아니에요? 썼잖아요. 그렇게 예. 하면 정말 창피하지만 썼다. 그렇지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예. 의논하다 했다. 예. 내가 쓴 게 아니고 가족들이 다 썼다. 아, 왜 IP에 갔냐 이거 가족 회의하다가 쓴 게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야 돼요 차라리. 안 썼으면 몰라도 안 아니, 썼으면 뭐- 상관이 없죠. 제가 정말 대통령 면전에 대고 실정을 비판했어야 되는데 네. 예. 목숨의 죄송합니다. 위협을 느꼈다. 죄송합니다 이래였어요. 나중에 봐라. 12.3 내란 때 나를 네. 뭐 강물에 빠져 죽인다고 바다에 빠져 네. 죽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쩔 수밖에 이 정도 소극적 장밖에 못했다. 내가 좀 그래 내 원차는 힘이 야가니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글 썼다 도용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는 좀 용기가 없었다. 그러면 뭘 합니까? 그럼 그 되는 거죠. 근데 그 자꾸 거짓말처럼 보이고 이러니까 결국 진실 논제로 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올 겁니까? 아니면 다 지금이라도 아니면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익명이고 뭐 정당법이고 아니면 다 괜찮아요. 근데 예. 기면 어떡할 겁니까? 기면. 기면 범죄에 가까워요. 아하.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그렇군요. 그거는 당이 결정할 거죠. 장동혁 대표가 결정할 건데 예. 한번 보십시오. 뭐 장해찬 뭐 전체고? 부원장 된다 안 된다 얘기도 있고요. 그 이사회 아직 통과 안 된 것 같은데. 여연에 예. 등등이 부원장. 지금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발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보니까 이게 최소한의 징계는 할 것 같아요. 뭐 당원권 정지라든가 이런 걸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내부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탄압으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원래에 있던 이 보수 정당의 주류들이 한동훈 대표도 더 싫어해요. 아하. 그 한동훈 대표가 반 장동혁 투쟁에 구심점이 되지를 못하더라고. 결국 제가 봤을 때 3정립이 된다. 장동혁파, 한동훈파, 그리고 구주류들. 아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주류들이 지방선거 때 단체장 후보들과 연대해서 판을 과거로 다시 돌리려고 하는 세력 재편의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주류 중에 하나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인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도 있고, 오세훈 시장도 있고. 네, 아니 박영준 시장도 있고. 아하. 네. 그분들이 그럼 이제 새롭게 좀 세력을 개편하려고 할 것이다. 그나마 그런 점. 좀 멀쩡하신 조금이라도 멀쩡한 분들. 조금. 네, 조금.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뭐 이렇게 표현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또 새로운 공천 개입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박성중 전 의원, 이분이 이제 서초 을 네. 이제 지역구 의원이었어요. 서울 그쵸. 서초 을 지역구 의원이었는데 이분에게 권성동 의원이 연락을 해가지고 서초구청장 후보로 전성수 씨를 공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거절을 했답니다. 박성중 의원이 처음에. 그때 다시 또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2차 요청을 다시 합니다.
그때도 또 이 박성준 의원이 또 뚝심 있게 아이 우리 서초구는 내가 더 잘한다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래도 이번에 진짜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불러가지고 다른 후보들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박성준 의원이 답이 없으니까 다시 또 연락해서 대통령이 직접 공천을 요구했다. 와, 이거 센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아주 커 보이진 않아요. 뭐 공천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만약에 요건이 첫 건이라고 하면 매우 큰 겁니다. 음. 범죄이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농단하는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이거예요.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이미 예. 뭐 구청장을 제가 적게 생각하진 않지만 국회의원이고 뭐고 온갖 거 다 그래 해왔기 때문에 아하. 구청장은 사실 좀 약해 보이네요. 너무 많은 걸 봐와가지고 아하. 서초구청장 얘기 나오니까 뭐 당연히 했겠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하. 왜냐하면 서초구청장은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다 압승할 때 유일하게 하나 딱 그게 서초구청. 조은희 구청장실이었어요. 그만큼 서울에서 노른자 구청장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무조건 되는. 그러니까 후보만 되면 당선. 아마 진행자 가셔도 되고 제가 가도 되고. 아 그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여튼 국민의힘 공천을 그쪽에 받으면. 우리 박 제가 거기 변호사님 살고 사무실이 있어요.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어요. 사시고 계시고. 우리 또 우리 진행자도 예. 거기 사시는 예, 제가 알고 아무튼 있어서. 윤석열 김건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모든 것을 이루게 해준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커야 되는데 워낙 앞에 안 너무 커 보여. 많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 이거 자체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니겠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이렇게 사실 이렇게 주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전성수 구청장 지금 현 구청장이에요. 지금 서초구. 지금 구청장이에요. 현 네. 구청장이에요. 네. 그때 네.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 얼마나 가시방석일까? 대학교 후배인가 그럴 겁니다. 서울법대, 후배. 서울법대 네, 출신. 후배가 또 서울법대 아니면 참또 이렇게 서울법대 출세하기 어려워요. 참 예. 좋네. 아직 전성수 구청장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네. 그럼 이것도 관련해서 그럼 또 수사 더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범죄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또 이게 또 이거 직권남용죄 같은 게 범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공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공천 장난입니까? 예. 야, 내가 전화해서 야 서초구청 얘 지켜 이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검찰총장까지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그냥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았을 텐데도 왜 본인이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검찰총장 때도 그렇게 해놓고 다 무마했다라고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죠. 그래요. 본인이 무마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그렇죠, 네. 있었으니까. 아니 이것도 다 전해준 분도 문제예요. 사실은 권성동 의원도 연락을 해가지고 대통령 뜻이다고 뭐 이렇게 하고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게 모든 과정 자체도 복귀해 보면 사실 저는 이쪽이 포인트가 됐었어야 돼 특검도 사실은 이게 국정농단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국정농단이죠.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 중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 여론 조작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천을 준다는 거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특검이 그 민주기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거기서 뭔가 목걸이나 이런 거 좀 가십성 거는 많이 찾아낸 것 같아요. 예. 막 잘 찾아냈는데 그게 뭐 크게 뭐 예를 들어서 ODA 사업하고 7천만 원짜리 반그립 목걸이하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7천만 원 받고 그 하주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여기도 좀 했었어야 되는 아쉬움이 저는 이거 보면서 더 듭니다. 그래서 2차 종합특검 얘기도 나오는데 더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래요. 뭐 그거는 뭐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뭐 2차 특검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건이 없어지나? 왜냐면 국소본에 살 겁니다. 예, 안 하면 또 근데 국수본이 있다. 우리가 이제 왜 해야 되냐 이런 얘기 계속 했냐면 검찰을 못 믿으니까 특검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냥 검찰이 해보면 또 이상하게 하니까. 아. 근데 지금은 또 그게 아니라고 보면 또 국수본이 하는 게 또 완전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2차 종합특검을 한다는 게 뭐 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뭐 국민 여론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론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요. 직위원회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빨리 좀 거라고 하면 안 돼. 봅니다. 2월 초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다. 직위원이 혹시나 뭐 무죄나 뭐 직권남용으로 뭐 근데 적당한 그렇게까지는- 수준의 양형 이러면은 예. 제가 봤을 때 2차 특검이 아니라 특별법 이야기 나오고 아하. 내란 전담 재판부가 뭐고 다 국민 여론이 예. 그 횃불처럼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직위원 재판부의 1심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 이후에 또 후속 움직임이 필요하겠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고요. 자, 통일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뉴스타모터가 이제 보도를 했어요. 금품수수 의혹 명단에 그 전현직 민주당 장관들이 포함됐고 국민의힘 의원도 있었죠. 5명의 명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로비 특검을 요구하고 있긴 합니다. 특검. 근데 오늘 이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이제 가장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귀국하면서 또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또 직접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이거 뭐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가지고서 그 장관직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이제 그 밝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해양수산부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는 것이죠, 장관으로서. 그런 차원에서 더 책임 있게, 더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라는 저의 의지로서, 의지의 표명으로서 제가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 말. 예, 자 이제 전진수 장관이 귀국하면서 바로 기자회견을 했던 그 모습입니다. 마이크의 개수를 보면 언론이 이 문제를 얼마나 주목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전세주 전 장관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얼굴로 지금 부인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부산에 제가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부산에? 네. 원래 이제 전원입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예, 전재수 장관이 예. 2월 초 이른바 그 공직자 사퇴 기간인 예. 120일 전에 사퇴할 생각이었는데 장관을? 한 50일 정도 이제 네, 빨라진 거죠. 빨라진 건데 빨리 수사를 종결해서 혐의 없음이라든가 불기소가 되면은 쉽게 부산시장 선거를 뛰어들 수 있다라는 아하. 그런 정치적 계산. 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오히려 시간 늦게 사퇴하면 오히려 그 수사 늦어져 가지고 네네. 선거 앞두고 또 막 그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딱 끊기 위해서. 예, 사실 요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특검발 뉴스였을 거예요. 윤영호가 지금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좀 특검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사실은 국민의힘하고 통일교 관계성들은 여러 증거들이 드러났어요. 예. 그걸 깊숙이 더 파헤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다가 말았던 것 같고 예. 윤영호라는 사람은 한학자를 구속시키게 된 또 건성동을 구속시키게 된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그만큼 수사에 협조를 했는데 본인은 혜택을 못 받았다고 봤는지 예. 여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풀리박인 같은 거죠. 아하. 그런데 거기에서 특검이 저는 포인트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 받아니까 그걸 갖고 이제 뭐 이거는 뭐 언론 플레이를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언론에서 민주당도 있네? 신이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핵심은 그거예요. 통일교라는 정당이 통일교라는 그 종교단체. 종교단체가 정당에 어떻게 미쳤는지를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다 뿌렸구나라고 되거든요. 혐오로 가버리는군요. 그러니까 언론도 저는 이걸 보고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확인이 간단해요. 왜 그래요? 간단하냐면 네. 자 물건을 받았으면 대가성이 뇌물이고요. 네. 근데 대가성 없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정치인이니까. 예. 그럼 확인되죠? 윤영호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이라도 줄 때마다 다 증거를 남깁니다. 쇼핑백 사진 찍어놓고. 예, 권성동이 100%가 아니고요. 120% 걸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증거들이 막 너무나 먹기는 먹었다고 해야 되나? 전달을 받았긴 했는데 자기 부인이 뭐 예산이 뭐 증거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금품이 갔다면 100% 갖고 있을 겁니다. 보고서가 있든지요. 그렇겠죠. 금방 확인됩니다. 이거는 뭐 확인 못할 이유가 없어요. 장부 내놔. 끝이에요. 근데 장부 없고 말만 있으면 아니죠. 권성동과 비춰보면. 아하. 그 언론 기억나십니까? 권성동과 나왔을 때는 입 쭉 닫고 있다가 다 나왔을 때 겨우 이제 언론들이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전재수 나온 게 없어요. 윤영호 말밖에 없는데 뭔가 긴 것처럼 좀 보도를 좀 하는 양상입니다. 이제 2018년 통일교 부산 그 당시 통일교 행사 때 전 장관은 부산 북구의 한 성당에서 미사를 하고 있었다. 성당에 참석하고 있었다면서 또 증거까지 제출을 할 수 있다. 사진까지 지금 낸 거지, 그죠? 지금 신부님이랑 같이 누가 서 봐도 있는. 통일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통일교 사람들은 저런 옷을 안 입죠.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또 이제 시계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뭐 까르띠에 뭐 그런 시계 얘기가 나왔는데 전진수 장관이 본인은 30대 이후로 시계를 안 찼다. 이거 좋은데요. 차고 다니시지. 30대 이후로 시계를 안 찼다. 요건데 그 100번 양보해서 예. 정치자금법이면 이제 공소시효 지났을 거예요. 7년이죠. 7년이니까 지났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윤영호 씨의 물타기 같아요. 윤영호 씨가 최후 진술에도 보면은 통일교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합니다. 즉 통일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가성이 없이 관례적으로 우리는 복돈을 준다. 뿌리듯이 했다. 이거 범죄가 아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안전하다. 이렇게 포석을 함으로써 한학제 총재 이후에
통일교가 재편될 때 나는 통일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네. 또 하나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사건이 왜 밖으로 흘러나왔을까요? 저는 김건희 특검에 참여했던 불만 많은 검사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이야기가 외부로 흘러나올 수가 없고요. 그냥 특검에서는 조용히 이건 별건이기 때문에 예. 그냥 국가수사본부라든가 경찰로 넘기면 되는 겁니다. 당시 이제 김건희 특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맞죠. 이 김건희 네, 특검 민중기. 쪽에 민중기 특검 쪽에서 40여 명의 40명이 검사가 예. 우리 돌아갈래, 항명했죠. 예. 돌아갈래 뭐 했던 분들도 있었기 그러니까 제가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포인트가 아니에요. 음. 정확하게 드러난 거는 통일교가 보수 정당 국민의힘을 장악해가지고 하려는 그런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 오간 것도 있죠. 네. 물품 오간 것도 있죠. 그런 메시지도 있죠. 예. 그 역할을 했던 거간 역할을 하려고 했던 권성동이나 등등도 있었죠. 그러면 그걸 포인트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이 민주당도 받아 먹었네? 라고 글로 가면 아니 뭐 타긴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보도가 되고 언론들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뭔데 너무 신이 났어요. 와 이거 민주당 받아 먹었네. 전대수 정동영 장관 보세요. 네. 그때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강원도 놀러 갔다가 네.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윤영호사 아는 분이 있어서 예. 가서 구경하러 갔다가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까지 그 민주당이라고 여야의 균형 맞추듯이 살짝 이렇게 흘려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윤영호 씨의 물타기, 그다음에 특검 검찰. 내부에 있는 특검. 검사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저는 통해서 그래 봅니다. 흘러나온 것 제대로 같아요. 된 조사는 안 하고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 있어요. 제가 계속 하잖아요. 예. 금방 찾아요. 윤영호가 어떤 사람인데요. 증거 다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걸 찾아내서 그냥 발표해요. 그리고 그렇죠. 기소하고 하면 되죠. 왜 슬쩍 흘러가지고 언론들은 민주당도 있을 낀데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뭔가 탁 나온 거잖아요. 예, 신이 예. 나게. 예. 국민의힘에서 편파 수사단하면서 이제 특검을 아예 고발을 해버렸는데 그 특검에 특검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죄가 이렇게 다 직권남용죄 같은 게 되는 건데 범죄 더 많지도 않아요. 이런 것도 직권남용, 저런 것도 직권남용죄인데 직권남용죄는 범죄가 성립하기가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예요. 직권남용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직권을 남용해서 뭐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뭘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자기의 직권이 없거나 남용한 게 없으면 범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아 보인다. 그리고 참 우리나라에서 직권남용죄 같은 범죄 좀 저는 좀 더 구체화하든 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직권남용죄를 처음으로 이렇게 막 형사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윤석열 특별검사 때였죠. 예, 그때였습니다. 다. 예. 예, 다 그때 했던 거. 그때 만들었던 그때 거죠. 많은 수가 다 무죄가 됐고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요. 양승태 사법농단 직권남용죄 범죄가 많았거든요. 예. 그거 다 무죄됐어요. 다. 자, 그래서 이제 전재수 전 장관, 벌써 하루 만에 오전에 장관이었다 오후에 전 장관이 됐는데 부산시장 후보로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해수부 장관 사태로 국민 눈 가리고 부산시장을 출마하려는 거 아니야? 부산시장 출마 여부부터 밝히십시오. 라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아마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럼 부산시장 선거판 요동칠 수 있을까요? 박형준 현 시장이 미소를 짓고 있습니까? 그렇겠죠. 아, 그래요. 어쨌든 논란거리가 있으면은 상대 측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볼 거고요. 다만 안철수 씨가 갑자기 부산 내려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야? 긴장해야 됩니다. 경기지사는 확실히 아니지만 가로 열고 내가 부산시장 출마 여부는 부인도 인정도 안 했다. 무슨 선택을 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네. 예. 약간은 혼자 있는 느낌이거든요. 안철수? 외로운. 안철수 예, 의원이? 뭐 좀 당에서 무슨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항상 뭐 출마는 계속 하잖아요. 뭐 만들어질 때마다 당 대표도 나가고 대통령 후보도 나가는데 요번에 전 부산시장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될 가능성이 아니고요. 나갈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요 멘트가 부산시장 이제 나갈 가능성을 던지는 거거든요. 하긴 경기지사 후보군에서 뭐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네네. 네. 갑자기 전재수 장관 얘기 나오면 갑자기 부산시장 네. 출마할 겁니까? 예, 그게 이제 그 메시지인 거죠. 그래도 이제 아주 적지만 요 일정 부분 그게 있어요. 아하. 항상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게 되면 요동은 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기 휴대용 손 스피커 들고 있는 분이잖아요. 혼자서. 아. 저러다가 조국 부산시장 출마해라 나오고 붙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아하. 나오십시오. 나오십지요. 자, 저랑 붙읍시다. 이렇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약간 비슷했어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통일교 문제가 또 내년 6월 지방선거 판을 요동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더해서
서울시장 선거.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도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의원님들 이제 박주민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분이 좀 쫙 뜨고 있어요. 이제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SNS로 그 칭찬해갖고 나도 그 만족도가 높았는데 나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만족도가 높더라 하면서 이게 확 좀 인기가 올랐거든요. 이 두 분이 예. 기초단체장 할 때 제가 정당의 주무국장이었어요. 점수 아주 높았어요, 실제로. 다 그 국장으로서 다 이제 점수 매기거든. 네, 점수 매기거든. 성남시장 네, 지방자치국장이었는데 점수 매기를 잘했어요. 그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네. 정치인들에 대한 살짝 혐오가 있어요. 이제 근데 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집행자로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지사 하면서 이런 이제 인식이 형성된 거예요. 그 덕을 지금 정원호 청장이 보고 있고요. 또 재밌는 일이 경기도에 경기도지사 후보 중에 염태영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맞아요. 수원시장 네, 출신. 이분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네. 국회의원 염태영 하면은 한 자릿수가 나와. 근데 수원시장 염태영 하면은 두 자릿수로 여론이 확 뛰어버려요. 그만큼 국민들이 시도 광역지사는 네. 집행부로서 행정가의 역할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원시장 출신인 염태영 후보가 경기지사에 나갈 경우에 어떻게 투표 의향이 있으십니까? 요렇게 묻는 거랑 그렇죠. 네. 수원시 국회의원인 염태영 후보가 경기지사로 나면 어떻게 뽑을 의향이 있습니까? 하면 답이 다르다는 거지. 여론조사가 확 나요. 그렇게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가 뭐 이재명 대통령이 피겠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아마 목표는 서울시를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예. 누구든지 간에 열심히 될 해라.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사실은 정치인들은 좀 인지도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박주민 의원이나. 예. 근데 정원호 구청장은 아직 인지도 같은 게 아직 조금 적다고 보일 것 같고 예. 두 번째 이 사람도 올라가면 될 수 있다.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김영인 전 비대위원장이 예. 그러니까 그 정원호 구청장이 민주당의 잘하시네. 후보가 된다고 하면 오세훈도 어렵다고 봐요.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봐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조순 시장이나 네. 예전에 다 민주당에서는 외부 영입. 박원순, 고건, 박원순. 다 외부에서 외부 영입. 정치인 아니었어요. 정치인 아니었어요. 행정가 내지 외부 영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예. 정원호 구청장이 정치인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행정가라고 본인이 맞잖아요.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긴 합니다. 뭐 비슷하긴 한데 왜 웃으세요? 아니 이제 본인 아시니 근데 굳이 분류하자면 행정가에 가까운 행정가. 분인데 삼선 구청장이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정원호 구청장의 가능성이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있으니까 지금 인지도보다는 올려주려면 대통령이 한번 해줄 수 있는 대통령이 뭐 이 사람 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해가 잘하는 사람이 되기. 만약 근데 박주민 의원이 너무 잘해. 박주민 의원 되는 게 좋겠죠. 박주민 의원이 그냥 대통령이 SNS 올리자마자 바로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바로 출마 선언을 하는데. 근데 경선에 이제 갔을 때 이게 또 경선 가면 또 당원들의 생각도 중요하고 또 여론조사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정원호 구청장은 당원들의 어떤 당 안의 세력은 좀 약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매우 또 약하죠. 그 안에서도 경선 통과해야 되는데 실제로 네. 경선 들어가면 네. 민주당 당원들의 생각은 어떨 것이냐? 상당히 선전할 거라고 봅니다. 당원인 우리 박진영 부원장께서 네. 봤을 때 왜냐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당원들도 네. 이른바 이 국회 중심의 정치에 지쳤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른바 효용성. 뭐 이런 우리 아시겠지만 성동구의 도시 재생으로서 네. 카페 거리도 생기고 일자리도 생기고 핫플레이스. 청년들이 많이 온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구청장 이름 사실 몰랐어 근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 구청장 이름 한번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야. 그래서 이름과 일 잘한다는 것이 매칭이 되면서 저는 당원들의 선택 기준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흐름이 잡혀요. 그런 흐름이 왜 잡히냐면요. 지금 이른바 중진 정치인들이 국민의힘하고 정말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단체장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생각보다 여론조사가 잘 나오잖아요. 이 여당이 되고 난 이후에 선택 기준이 야당 때와 좀 다른 게 있는 거야. 네.
그렇죠. 또책 지난주에 눈이 왔잖아요. 네. 눈이 왔는데 서울시가 제설을 못했어. 네. 근데 성동구청만 잘한 거야 또. 아, 그래요? 여기 지난주에. 커요. 저는 그날 참 이쁘게 보려니까 모든 게 다 이뻐 보이는 그날 거야.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퇴근하면서. 그러니까 그날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서울시 왜 이렇게 제설 안 되겠는데 네. 성동구만 제설 잘 돼가지고 또 이게 거기다 또 비교가 커 됐어요. 보이잖아요. 오세훈대 정원호 구도가 네, 네. 제설로. 근데 제설이나 이런 안전계는 네. 기초가 아니라 광역단체장 책임인데 대부분이 아, 못했다는 운영권도 광역단체장이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래갖고 이제 이 정원호 구청장한테 어떻게 그 미리 잘 치울 수 있으냐 그랬더니 자기 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로 오면은 그 강화도에 눈이 오고 1시간 반 후에 이제 서울로 온다는 거야. 아. 그래서 그 강화도의 상황을 딱 보면 1시간 반 후에 서울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와, 그래요? 예, 거기서 딱 강화도 딱 체크하고 딱 하면 딱 들어간다는 거야. 뭐 편서풍인가? 예, 그러니까 딱 해서 서해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야. 네. 북서풍. 북서풍인가? 아니, 성동구에 언덕도 많은데 엄청. 네. 그래서 가기는 그래서 미리미리 치울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어쨌든 저는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네. 이제 시간이 이제 지자체 선거 시즌으로 가면 레이스 시작하면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경선도 경선이지만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된다. 그러면 그냥 그 민주당 후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 필요 없어요. 정치적인 건 아니건 간에 예, 그냥 쫙 올라가서 이제 반 정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이런 흐름이 예. 김동연 경지사도 행정가 출신이잖아요. 그쵸, 똑같죠. 최근에 여론이 또 김동연 지사에 대한 또 만족도가 좀 높은 상황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올라가요. 그런 것도 예, 있어가지고 예. 그런 것도 좀 반영되는 게 아니라. 다만 이제 김동연 지사님은 다만 반명 이미지를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렇군요. 아무튼 지방선거 얘기가 또 재밌는데 이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은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여권 분위기가 좀 미묘해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이 또 이견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정청래 대표의 목소리를 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의환 수계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입니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예, 자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 이제 다 민당에서도 의원총회 이렇게 회의하다가 다음 주로 넘겼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완벽하게 일치된 목소리 아닌 것 같은데 박준선. 저는 건전한 어떤 토론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예, 예. 언론들이 이제 뭐 계속 쳐다보고 있죠. 싸우는 거 안 보이나 이렇게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이게 이 내란 전자재판을 만든다는 게 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 아니냐 이 부분하고는 다른 측면이에요. 네. 같은 방향성인데 어떤 시기 조절 아니면 또 효율성 부분 같은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1심에서 됐을 때 1심 재판이 정지되거나 이런 상황이 될 거를 우려하는 부분들 예. 그걸 봤을 때는 저는 이 방향이 바뀌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란 전담 설치에 대한 예, 방향. 방향이 바뀔 수는 없는 것 같고 아, 다만 그래요? 1심이 언제 끝나느냐 아니면 직연 재판부 얘기를 계속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1심의 결과. 달라질 것 같아요. 2심부터 하자는 것이 박진영의 생각입니다. 2심부터 네, 우상호 수석과의 생각이 같네요. 같습니까? 왜냐면요. 만약에 직위원이 1심에서 윤석열 사형, 무기징역 때려버리면 국민들이 다 안도의 한숨 쉬고 네. 그냥 편안해져 버려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자 그러면 에이 뭐 다 해결됐는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갑니다. 예. 근데 직위원이 거기에다가 무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직권남용죄만 적용해가지고 뭐 징역 뭐 5년 뭐 이렇게 때린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네. 저 내란 전담 재판부 그다음에 특별법까지 만들자고 할 겁니다. 공소시효 없는 예. 그런까지 만들자고 난리를 칠 겁니다. 즉 법을 만드는 것은 법조인들은 법의 정당성만 그다음에 논리적 정합성만 따지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론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네. 예. 가장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그 부분을 이게 사실은 다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위헌 소지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위헌 심판 제청 청구를 한다. 뭐 멈추잖아요. 헌법 소원도 가능해요. 네. 당사자 피고인들이 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재판부에서 위헌 재청 신청을 하게 되면 스탑됩니다. 1심에 멈추잖아요. 예, 그게 가장 저는 6개월 우려되는 정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지 이걸 갖고 윤석열이
풀어줘야 된다. 윤석열을 뭐 풀어주면 안 된다. 이 논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제대로 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허점들을 없게 하자 이런 논란인데 예. 언론에서 보도하는 건 왠지 한쪽은 하고 한쪽 차이가 극명히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 극명히 나지 않습니다. 예. 한쪽에서는 그런 것들까지 우려를 하는 걸 뿐이에요. 윤석열의 그 윤어게인 파악하고 그 국민의힘 다툼하고는 천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항상 이게 다툴 땐 보도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서도 좀 의원총회 갔는데 대판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예. 실제로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4.1 표명하셨잖아요. 이제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서. 근데 이분이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민주당이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사실 쫄았다. 이 표현도 좀 센데 사실은 대통령실도 최소화하라는 입장을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거 대통령한테도 하는 말인 거 아니냐. 추미애 법사위 너무 많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글쎄요. 저는 법사위는 원래 법 만드는 데 아니에요. 그 법사위는 예. 본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법을 만들어서 내란을 종식하고 사회적인 개혁을 만들어내겠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건데 근데 이걸 여론의 향배라든가 지방선거를 둘러싼 전략적 고려 이거 법사위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정당 지도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당 지도부가 법사위가 하고 있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두시면 되고 전략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제어를 해야 됩니다. 정당 지도부가 분명하게. 네. 예, 그렇군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이게 비상계엄 선포된 1년 지났잖아요. 근데 네. 내란 관련 재판이 어떠한 건도 1심이 마무리 안 된 거잖아요. 정말 큰 문제라고 또 말씀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판사님들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진관 재판부 부장판사. 한덕수 네. 전 총리 재판하는 쪽인데 예. 종결이 됐어요. 네, 사실은 좀 일찍 했었으면 하는 저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연내 선고를. 근데 1월 28일인가요? 맞아요. 네. 그날 21일인가요? 20일. 예, 네. 잡아놨는데 그 기점으로 모든 게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월 전에. 예. 근데 형사재판은 이제 문영배 재판관님 말씀 맞지만 형사재판이라는 게 다툼이 있으면 증인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정상으로. 예.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막 발광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판 많이 보니까 뭐 어떻게 변호사들 이렇게 제가 막- 이 표현이 안 쓰려고 했지만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변호사들 감치되고 감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빨리 끌어갈 수 좋지만 재판관도 잘했었으면 판사님들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우려 중에 하나는 이제 정말 재판을 잘 할 것이냐인데 사실 설마 재판 그렇게 할까? 설마. 그렇게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하고요. 네. 특별법 만들자라고 여론이 일어날 겁니다. 네. 음, 그리고 그 법원을 국민들이 그냥 두겠어요? 얼마나 법원을 지탄하겠습니까? 사법개혁에 더 속도가 날 겁니다. 근데 저는 다른 결론을 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제가 암만 생각을 해봐도 제가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작년 이제 블루라크롬 시작할 때부터 뭐 계엄 터지고 그때도 제가 탄핵은 무조건 될 것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었고요. 네. 뭐 그때도 뭐 이상한 사람들이 뭐 4대 4니 뭐 대드락이니 들었는데 뭐 그래서 5대 3이니 뭐 막 되지도 않은 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뭐 직위원회 그런 것 그 시간 계산은 사실 우리가 예상을 못했지만 그거 말고 나머지는 거의 다 예상대로 다 진행이 됐거든요. 이것도 달리 판단할 여지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무죄나 뭐 공소기간 이런 거는. 예.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무기징역 사형이에요. 근데 반성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게 뭐 직위원 누구라도 다르게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예. 사형 실질적인 중단 국가인데 다시 시작하자고.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장관이니까요. 아니 그 운동을 하시라고. 하시라고. 옛날부터 그 주장을 했으니까 한동훈 네. 전 대표가. 예. 자, 마지막으로 그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이제 김창진, 박현철 검사장이 오늘 법무연수원에서 그 임명이 됐는데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지. 법무연수원에서 왔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다 네. 사실은 친한인가? 뭐 하여튼 정확하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갔다가 요번에 검사장으로 다 올라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니까 얼마 전에 갔다가 새로 왔는데 돌아가게 되니까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저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나 법무연수원이 그 충청도에 있죠. 싶어요. 예, 진천에 있습니다. 진천에 있고 그냥 약간은 검사장들 외졌죠. 예, 연구인으로 가면 예. 나가라는 자리인데 안 한직. 나가고 있었죠. 한직 같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원래 한직에 있다가 예.
한직에 인사하면 이번에 다 인사를 올려놨던데 다시 다시 한직에 가라. 하니까 야 또는 못 가겠다 이러는 거 아닐까요? 전 잘은 모르겠습니다. 전 뭐 검사는 검사일 뿐이다. 예. 문재인 정부, 검사든 윤석열 정부, 검사든 이재명 정부, 검사든 그들의 사고 패턴은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개 행정부의 외청이 누렸던 특권들 이제는 사라져야 되고요. 왜 그분들은 다른 공무원들처럼 복종의 의무에 대해서 늘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만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 개별 사법기관인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하는지 이번에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라커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